Manner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스맨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019년 10월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연사했거나 안락사당한 아이들의 사체로 사료를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 기사를 본 순간 정말 이 구역질이 났는데요. 이 일이 어떤 일이고 여기서 이 아이들로 만들었다는 육류 렌더링, 즉 육분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총 2편으로 나눠져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에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 한 1434마리, 안락사 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렌더링 처리해서 사료 회사에 공급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이었지만 이틀 후 20일에 이 의혹을 제주도청이 공식으로 인정해서 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 과정이란 이렇게 폐사한 가축이나 쓸 수 없는 육류를 분쇄해 고온 고압으로 태우고 튀겨 분말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 사료 라벨에서는 밀 혹은 육분이라는 단어가 바로 렌더링한 분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렌더링한 유기견의 사체를 바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동물용 사료에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유기견 사체로 만든 사료만 해도 최소 25톤이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단 당연히 문제죠. 근데 첫 번째, 도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버려지거나 길 잃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정부 직영 보호소인데 거기서 자연사 하거나 안락사 당했습니다. 이 사체를 제대로 묶기는커녕 렌더링해서 갈고 튀기고 심지어 우리 아이의 사료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건데 이게 무슨 미친 일입니까? 일단 이거 대단히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클린라벨 프로젝트 영상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에반거스란 펫푸드에서 동물의 안락사 성분인 펜토바르비탈이 검출돼서 이 사료를 먹고 실제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락사 당한 아이는 아무리 고온에 튀기고 압력을 가해도 몸속에 남아있는 이 항생제와 안락사 성분이 100%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안락사 당한 아이의 사체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심지어 이 렌더링 과정에서 항생제와 독극물이 서로 뒤엉켜서 더 강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었다 하면 정말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겠죠. 아마 제2의 애정사료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보면 현재 총 2군데의 사료 공장에서 유기견 사체로 만든 육분이 쓰였음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22일 제주도청은 부랴부랴 긴급 예산을 편성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합니다. 사료 회사가 먼저 나서서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간 현재까지는 사료 회사에 아무런 조치는 없습니다. 꼭 자발적으로 리콜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어찌 보면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렌더링한 육분을 사료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육분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고운 가루예요. 근데 이게 닭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사실상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의지를 해야 하냐? 바로 렌더링 업체의 양심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동물 사체를 사료 만들 때 쓰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 방법이 정말 없어요. 뭐 내부 고발 아니면 킵을 하나하나 다 갖고 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양심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인데요. 펫푸드의 본고장이 미국만 하더라도 분명히 A라는 사료는 닭고기 육분만 들어갔고 다른 육류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킵을 내 단백질 구성원을 살피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쥐나 구더기 등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육분 만드는 공장의 유상 상태가 너무 더러워 이게 아까 말한 쥐나 구더기 같은 게 함께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비단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유기견 사체까지 사용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어찌 보면 저는 이 육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유기견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육군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깊고 조금 소름 돋는 내용이 많아 다음 편에서 더 전문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편에서는 육군이 들어간 사료 라벨을 찾는 법, 사료 유통사나 제조사의 육군 라벨링 꼼수, 앞으로 나아갈 반영에 대해서 논할 예정입니다. 이 편 육군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정말 영상 만들면서도 가슴이 착잡하고 너무 슬픕니다. 어쩔 수 없이 건사료를 급여하는 보호자님이 분명 있을 텐데 이번 사태로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부가 관리할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심지어 처음에는 동물용 사료가 아닌 가축용 비료를 사용했다고 변명했는데 6시간 만에 말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유기견 사체 렌더링 사태는 현재 동물행동권 카라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식은 이 카라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르십니다. 정말 찹찹한 마음을 딛고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트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